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황현숙입니다. 네, 어김없이 해마다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ERP 정보관리사 물류생산 1급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류와 생산관리를 왜 같이 드렸냐면 이제 제가 과목을 2개를 촬영하고 있는데 그 과목 중에 중복으로 나오는 자리가 있어요. 프로그램도.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촬영을 해서 물류 보시는 분들은 물류 쪽으로, 생산을 응시하시는 분들은 생산 쪽으로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설치도 사실상 한 번만 설치하시면 물류 쪽에서 시험 보신 분들은 물류 쪽으로 적용하셔서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생산 쪽을 응시하신 분들은 생산 쪽으로 적용해서 보시면 되겠죠. 프로그램이 다른 게 아니라 동일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저희 첫 시간은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처럼 프로그램 내려받는 거, 그리고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시험에서 나올 때 어떤 형태로 시험을 보시는지 그런 내용들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설치 부분부터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나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를 백업하고 복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제가 이론 시작할 때 오리엔테이션 부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보여드렸던 부분이 시험 응시할 때 어떻게 보시는지, CBT 상태로 보는 게 어떤 건지, 어떤 내용들 보고 내가 활용을 하면 조금 더 좋은지 이런 거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저희 실무 시작할 때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실 건 저희 시험을 응시하셔야 되는 거니까 회원가입하셔야 되는 부분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회원가입과 시험 접수하는 사이트, 그리고 어디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기출문제 다운로드는 어디서 받는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 다운로드 받기 전에 시험을 응시하겠다라고 하시면 회원가입 먼저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회원가입 먼저 하시는 게 낫겠고요. 그럼 회원가입은 포털 사이트에 가셔서 KPC 자격 사이트를 무엇하셔라, 검색하셔라. 그리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하시고요. 그리고 시험 일정에 맞춰서 시험 접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금년도부터 좋아진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좋아졌냐면 기존에는 ERP 같은 경우는 시험을 응시하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 10시가 되면 답안 공지를 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다른 시험들은 시험 응시한 날 대체적으로 오후에 답안 공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KPC는 그 부분을 지원을 안 했었는데 ERP도 금년도부터는 답안 공지가 당일에 공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험 응시하시고요. 저녁 식사들 다들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들어가셔서 답안 공지된 거 내려받으셔서 답도 맞춰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시고 시험지를 갖고 오실 수가 없죠. CBT 상태로 보실 거니까. 그래서 뭘 하셔야 되시냐면 반드시 내가 응시한 시험의 유형, 그리고 또 뭐도 가지고 오셔야 될까요? 네, 응시한 유형이랑 답을 적어 갖고 나오셔야 되겠죠. 수험표 갖고 가시면 뒷면이 백지시니까 그쪽에 써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트랑 ERP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는 거 그런 부분은 한꺼번에 전환해서 하겠습니다. 자, ERP 프로그램은 반드시 웹하드에 들어가셔서 무엇 하시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하드 들어가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리고 웹하드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때 뭐가 필요해요? 우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이디는 ERP 게스트, 그리고 패스워드는 ERP 1234라고 입력하셔서 무엇 하셔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실 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2021년도 프로그램도 필요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 프로그램도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무엇 되어 있다? 2021년도 프로그램도 있고 2022년도 프로그램도 있으시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RP 프로그램은 2021년도의 기출문제를 2022년도에서 호환이 되느냐, 호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으셨을 때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구동을 해야 되는지도 숙지를 해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교재에도 있고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출문제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웹하드에 들어가시는 건 맞아요. 근데 웹하드에 들어가시는 건 맞는데 다운로드를 받으실 땐 어느 부분, 자, 지금 제가 기출문제하고 프로그램하고 둘 다 웹하드인데 왜 제가 같이 보여드리냐면 이유가 좀 있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알려드렸던 ERP 게스트에 ERP 1, 2, 3, 4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KPC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KPC가 지금 현재 회원가입해서 가지고 있는 ERP 웹하드고요. 그리고 여기 기출문제 다운로드라고 해서 드린 이 기출문제 DB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똑같이 웹하드는 맞죠. 그런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달라요. 자, 이 부분은 출판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판사 무엇이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두 가지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ERP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는 웹하드에 가시게 되면 기출문제가 최근 몇 회분만 보여주고 있다. 6회분만 보여줘요. 자, 최근 6회분이면 지금 여러분들이 접속했던 시점으로 놓고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시험을 벌써 3회가 진행이 되어 있다. 3회까지 진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3회부터 2회, 1회, 그리고 몇 년도 거 2021년도 몇 회일까요? 6회, 5회, 4회 이렇게만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1년도 3회나 2회나 1회 기출문제를 풀고 싶은데 지금 KPC가 가지고 있는 ERP 사이트에 들어가셔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출판사에 가셔서 무엇 하셔라. 우리 2021년도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셔라. 그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출판사 아이디는 더좀비즈이고요. 그리고 패스워드는 4454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2022년도 교재 부분과 관련돼서 수록된 2021년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공지를 해드릴 땐 2022년 핵심 ERP 정보관리사 기출문제 데이터 공통이라고 드렸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시면 2021년도 1회 기출문제, 2회 기출문제, 3회 기출문제 이렇게 해서 6회분이 들어와져 있으시겠죠. 그래서 1회 정기 기출 DB 그리고 2회는 2회 정기 기출 DB 이렇게 해서 6회분이 한꺼번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폴더만 내려 받으시면 진행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전 부분 설명드릴게요. 자, 버전 부분은 왜 알려드리냐면 기출문제와 관련된 DB 복원하실 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시냐면 저희가 기출문제를 푸는데 2021년도 기출문제를 풀든 2020년도 기출문제를 풀든 2022년도 기출문제를 풀든 프로그램 하나 내려받아서 그냥 전부 다 이용하실 수 있으면 됐겠지만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호환이 되질 않아요.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언제부터 언제께 어느 버전에서 구동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세요. 이 부분은 프로그램 시작하는 쪽에도 기재를 해드렸고 기출문제 쪽에도 기재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KPC가 가지고 있는 웹하드에 가셔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시라고 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작업하는 부분, 저랑 같이 프로그램 구동해야 되잖아요. 그럼 교재 부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은 몇 년도 프로그램 가지고 하실 거고 2022년도 버전을 가지고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 주실 게 뭐냐면 우리가 시험은 몇 회를 보죠? 6회를 봅니다. 자, 6회를 보는데 1회부터 6회까지가 동일 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KPC 같은 경우는 버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지금 처음 보는 게 1회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2회, 그 다음이 3회, 그 다음 4회, 그 다음 5회, 그 다음 6회. 자, 이렇게 돼서 해가 또 바뀝니다. 그러면 1회가 나올 것이고 다시 2회가 있고 이렇게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버전을 보실 땐 무슨 부분이다. 전년도 몇 회부터 3회부터 당해 연도 2회까지가 무엇이 되더라. 우리 하나가 되지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요거 시험에 대한 부분 보실 때 우리는 2회라고 하는 부분부터 어디까지 우리 그 다음 연도 여러분 2회가 아니라 3회. 자, 3회부터 언제까지? 다음 연도 2회까지. 자, 여기가 동일 버전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 기출문제 6회분을 풀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문제점이 생겨요. 지금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해드렸지만 지금 보세요. 2021년도 3회, 4회, 5회, 6회 부분은 2021년도
버전을 가지고 문제를 푸실 수 있지만 2021년도 1회와 2회는 몇 년도 버전? 2022년도 버전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2021년도와 2022년도 기출문제 푼다라면 프로그램 버전은 몇 개를 내려받으셔야 된다? 3개예요. 그래서 그거 내려받아서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해마다 이게 출판사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EPS에도 그렇고 매번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교재 부분에 분명히 수록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재 부분에 이 버전 때문에 호환이 안 돼요. DB가 아예 읽히질 않아요. 반드시 내가 몇 년도 기출문제를 푸는지 꼭 확인하시고 프로그램 재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확인하시고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재 부분 붙여드렸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로그인과 관련돼서 들은 부분. 요거는 시험 당일에 나와지는 부분이세요. 자,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시면 바탕화면에 로그인하는 화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이콘을 누르라고 앞에 감독관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콘을 누르시고 여러분들 수험표를 받으셨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수험 번호와 그리고 응시 일자 그리고 자격에 대한 종목, 그리고 감독관 번호. 자, 요 부분을 무엇하시면 된다? 입력.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독관 번호는 시험 시간 정시가 돼야 줄 거고요. 나머지 부분, 우리 시험 번호, 수험 번호부터 자격 종목까지는 미리 무엇 해 놓으셔라? 입력을 해 놓으셔라. 그래서 미리 입력해 놓으시고요. 마지막에 정시에 감독관 번호 주시면 감독관 번호만 입력하시고 그리고 시작 버튼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ERP CBT 형태로 보는 시험에 대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시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응시했던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또 할게요. 뒤에 이제 다른 설명도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들어와져 있는 부분이시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 그러면 여러분 시험 CBT 화면에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지금과 같은 화면이 보여지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보시면 우리 상단 부분에 보시면 요 지금 저희는 이 부분이 실제 시험에서 로그인되는 진짜 정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상단에 보면 홍길동 씨라고 이름도 보이고 수험 번호도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응시하러 가시면 저 상단에 본인의 이름 그리고 옆에 본인의 수험 번호가 보여집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구조를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의 구조 부분을 보신다라고 하시면 제일 먼저 내가 응시하는 급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건 지금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응시하는 급수에 대한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ERP 인사정보관리사 1급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응시하는 과목 그리고 무슨 부분 여기 옆에 보시면 1급 옆에 1 우리 A형이라고 보여지죠. 요걸 써가지고 오셔야 돼요. 근데 답안 확인하세요 라고 했더니 제가 A형이었는지 B형이었는지 C형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응시하는 급수 옆에 가로 열고 이렇게 A형 또는 B형 또는 C형 또는 D형이라고 보여집니다. ERP는 A형부터 D형까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시험 응시하러 가시면 모니터가 워낙 커서 뒤에 앉아도 앞에 사람의 시험지가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들 하세요. 근데 컨닝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시험지가 절대로 여러분들 같은 유형을 주질 않아요. 앞부분에. 그래서 모두 다 교차가 되어 있고 유형이 지금 총 4개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답이 전혀 달라요. 절대로 컨닝하지 마시고 가끔 눈 좋으신 분들도 그게 보인다고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시고 그리고 본인이 이론인지 실무인지 응시하는 부분까지 모두 다 보여지죠. 그래서 A형의 이론이다라는 글씨도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각각 안에 응시하는 급수에 과목들이 있으시죠. 공통 과목인 경영혁신과 ERP 뭐 이게 있으시고 영업관리, 구매관리 뭐 이런 부분에 과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물류 같은 경우는 4과목이신데 영업관리가 있으시고 SCM이 있으시고
그리고 구매 관리가 있고 무역 관리가 있죠. 자, 생산 쪽으로 가면 또 생산과 관련된 과목들이 또 있으시겠죠? 네, 그 부분에 과목이 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관식 문제를 써야 되는데 이게 어느 단락에서 냈던 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하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에 내가 응시하는 과목, 응시하는 부분에 급수 아래쪽에 교과목이 보여지니까 그 교과목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좀 캐치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른 부분도 볼게요. 자, 지금 그렇게 하시고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 나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문제가 나와져 있고 그 문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1번부터 4번 중에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읽어보니 이게 1번이 답인지 3번이 답인지 헷갈려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 문제에서 오랫동안 있으시면 안 되겠죠. 넘어가야죠. 그래서 무엇 하셔라? 문제 검토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무엇 하시고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체크가 되겠죠. 네, 이 부분에 체크하시고 넘어가세요. 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지금 보여준 이 상단에 체크된 부분에는 이렇게 체크라는 표시들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체크된 부분이 있으면 문제를 다 안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간다라고 나가기 버튼을 눌러도 무엇한다? 지금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안내 메시지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추후에 그런 체크박스만 이동해서 무엇 하시면 된다. 우리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체크되어 있다라고 했던 그 부분의 번호를 마우스로 눌러주시면 소위 말해서 지금 이 자리에 체크가 되어 있었다. 이 자리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그 문제로 바로 점프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문제 읽으시고 1, 2, 3, 4 중에 무엇 하시면 돼요? 우리는 답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을 누르거나 2번을 누르거나 누르시면 이렇게 녹색으로 선택하신 답안은 몇 번이다 라고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기존에는 위쪽으로 나왔지만 지금 다 아래쪽에 돌아요. 근데 다 보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 여기 추후에 풀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경우는 여기 문제 검토 부분에 체크해 주셔라. 그럼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 부분이 답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장했는지, 수록을 제대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창이에요. 그래서 답안 저장 시 기록 표기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주황색이면 무엇이다? 답안을 기록하였다. 흰색이면 무엇이다? 기록하지 않았다. 자, 녹색 체크면 무엇이다? 문제 검토를 눌러놨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에 자리가 있어요. 지금은 노 이미지라고 되어 있지만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서식이라든지 그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1, 2, 3, 4라는 부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보기가 불편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문제 부분에 나와주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것도 불편해요. 저희가 CBT 상태로 보는 거라서. 그래서 아예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무엇을 넣는다. 그림이나 도표 같은 걸 넣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기 이미지 부분에, 노 이미지가 아니고 이미지라고 되어 있겠죠? 이 자리에 무엇 해주셔라. 클릭하셔서 그림을 확대해서 무엇 하실 수 있다? 확인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니까 물류나 생산 같은 경우는 우리 계산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죠. 또는 뭐도 나올까요? MRP를 가지고 또는 MPS를 가지고 얼마의 소유량이 필요한지 이런 거 계산 문제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도식이나 그림들이 모두 다 이 이미지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CBT가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이게 CBT로 응시했을 때 보시는 부분입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시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전 문제로 가고 싶다, 이후 문제로 가고 싶다. 그럼 하단에 이렇게 이전, 다음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 누르시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이전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동하실 때는 모두 다 프로그램 메뉴가 어느 쪽에 있다? 왼쪽에 있습니다. 네, 왼쪽에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우리가 CBT로 보실 땐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는 걸로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실기 메뉴 선택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류를 응시한다. 그럼 물류 쪽 관련된 메뉴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생산을 응시한다. 그럼 생산 쪽 관련된 메뉴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급이고 2급을 응시하는 부분에 따라서 메뉴가 들어오는 게 있고 들어오지 않는 게 있죠. 자, 지금 물류 관리 같은 경우는 1급이다. 그러면 모든 메뉴가 다 오픈이 되지만 2급을 응시하시게 되면 무역 관리는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역 관리 메뉴는 빠지고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생산 같은 경우는
경우는 외주 관리가 시험에서 빠지죠.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지고 들어온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메뉴는 우측에 있다. 그리고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별도로 창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화면 움직이시면서 시험 응시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여지는 창을 보시면 여러분 메뉴를 내가 찾아볼 수 있는 검색창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작할 때 무슨 부분, 프로그램 설치하고 왼쪽 상단 부분에 있는 검색창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절대 메뉴 이름 상단 부분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이 말씀 드리거든요. 근데 연습할 때 그 검색을 계속 쓰세요. 그런데 이제 메뉴를 찾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가보면 검색이 사실상 메뉴를 찾아 들어가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능숙하지 못한 물류는 메뉴가 너무 많아요. 생산은 메뉴가 너무 작아서 어렵게 내는 거고요. 그래서 생산 쪽은 사실상 메뉴를 다 열어놔도 지금 이 창에서 전부 다 볼 수 있는 정도의 메뉴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류는 메뉴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검색창을 쓰시는데 절대로 시험 연습하실 때 그리고 저랑 같이 프로그램 입력하실 땐 절대로 검색창 쓰지 않습니다. 저도 검색창 안 쓸 거거든요. 그래서 검색창 쓰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CBT 상태에서는 검색창이 없습니다. 그거는 업무에서 실제 취업 나가시면 업무에선 쓰세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컴퓨터 사양에 따른 문제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은 아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시험을 응시하러 간 시험 장소에 컴퓨터 사양이 좋으면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응시하는 시험 장소마다 컴퓨터 사양은 천차만별이겠죠. 그래서 메뉴를 한 10개를 열어놨더니 자꾸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있다거나 또는 가끔은 아예 이 CBT 형태의 화면이 종료가 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다운로드 되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 부분의 현상들 대부분 들어가서 보면 메뉴를 너무 많이 열어놔서 그래요. 그래서 버그가 있는 것처럼 다운로드 되거나 화면이 아예 먹통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버를 돌려서 보는 시험이에요. 아무리 CBT 형태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메뉴는 무엇하시라 최소한만 열어놓고 쓰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알아두신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실기하고 이론하고 달라지는 건 메뉴 하나 더 붙는 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네, 그거 말고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BT 화면까지 모두 다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무슨 부분, 앞에서 이제 감독관이 얘기하실 거예요. 답안 저장해주세요. 저장하는 시간 별도로 안 드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USB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단 부분에 가면 도움말 옆에 나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나가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CBT 화면에서 무엇했던 거, 작업했던 게 모두 다 저장이 돼서 감독관 PC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다른 데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나가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 저장이 된다. 그리고 앞에서 감독관이요. 누가 저장이 됐고 안 되는지 다 확인을 하고 시험 종료를 해요. 그런데 이론 보시고 실기 보시고 이제 끝나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론이든 실기든 다 똑같겠죠. 이론 시험 끝나자마자 중간에 한 5분 쉬어요. 그때 확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5분 쉬고 그리고 실기 바로 시작해요. 그래서 정시에 모두 답안 제출하는 것도 잊어버리지 마실 것. 그래서 나가기 버튼이 저장 버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그럼 저는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고요. 당연히 마지막 뒤에 있는 페이지는 이제 제가 종료하는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겠죠. 근데 저희는 감사합니다 못해요. 왜냐면 데이터 백업하는 거, 그리고 무엇하는 거, 저희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거 가장 마지막으로 저는 뺏어가는 부분이어서 화면 전환 좀 하고요.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실제 회원가입하시라는 KPC는 이 KPC 자격 사이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KPC 자격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반드시 미리 회원가입하시고 그리고 무엇 하셔라. 정리 잘 해놓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시험지 문제들을 최근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러면 KPC 자격 회원가입하시고 여기서 시험 접수하실 거잖아요. 자, 이 사이트에서
자료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 자료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요 부분 내려오시면 시험 정보라는 데가 있습니다. 시험 정보가 있고 시험 정보 쪽에 가시면 기출 샘플 문제라는 게 있으시죠? 자, 기출 샘플 문제에 들어가셔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실 안에 여기 기출 샘플 문제 안에 들어가셔서 무엇 하셔라? 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신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미리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는 건 어디 가셔라? 웹하드. 자, 웹하드에 가셔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알려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ERP 게스트에 ERP 1, 2, 3, 4로 들어오면 이렇게 ERP 게스트님이라고 들어와져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내리기 전용이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내리기 전용에 가시면 ERP 프로그램 및 기출 DB라고 되어 있고요. ERP 프로그램이라는 거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2018년, 19년, 2020, 21년, 22년도 프로그램 올려져 있는 거 보이실 거고 지금 저희는 누가 필요하다? 2022년도 프로그램. 아, 2021년도 기출문제 풀 거예요 라고 하시면 2021년도 그리고 2020년도 프로그램까지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랑 교재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무엇하는 거 프로그램 구동하실 때는 반드시 2022년도 프로그램 가지고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럼 체크하시고 무엇 하시면 될까요? 우리 내리기 버튼 누르셔서 내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 DB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자, 기출문제 DB 보시면 제가 시험을 응시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또는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몇 회분만 있을 것이다? 6회분만 있을 것이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보여지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6회분만 보여지고요. 너무 무슨 부분이 많으니까, 문의가 많으니까 여기 써 있는 거 보이세요? 2021년도 버전에서 호환 가능하다. 이거 사실 기존에는 이렇게 안 올려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문의가 많아지니까 여기다 아예 붙여진 거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2021년도 전체 기출을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출판사 사이트에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말씀드렸던 거고요. 출판사 사이트를 똑같이 웹하드에서 로그인하시고 내려받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저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저랑 하실 일은 뭘 하시면 되냐면, 자, 지금 프로그램이 미리 설치가 되어 있긴 합니다. 자, 요거 가지고 무슨 부분 보여드릴 거냐면,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걸 가지고 하느냐, 또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출문제 DB를 무엇하고 싶다. 프로그램 안으로 넣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거 다 어디에 있을까요? 교재 맨 앞쪽에 목차랑 있는 쪽 있죠, 여러분? 머릿말, 목차. 그 부분에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부분은 설치를 안 하셨던 분들은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저는 일단 프로그램 구동을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저희가 뭘 하고 싶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출문제 DB를 프로그램 안에 넣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 여기 DB 툴이라는 게 있어요. 이 DB 툴을 눌러주시게 되면 무슨 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가져올 건지 선택하라는 툴이 나옵니다. 그래서 iCube 핵심 ERP DB 툴이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를 무엇한다? 백업. 데이터를 무엇한다? 복원. 이렇게 나와져 있으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입력했던 데이터를 저는 저장해 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예 딴 쪽으로 빼고 싶은 거죠. 그러면 DB 백업이라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B 백업을 누르시면 기본 폴더를 그대로 쓸 건지 아니면 나는 다른 폴더를 쓸 건지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다른 폴더를 쓰겠다 그러면 다른 폴더 백업이라고 눌러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선택하는 경로가 들어옵니다. 전 바탕화면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로에 DB를 백업하겠습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 네, 저 할 거라서 확인 눌러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과정 중에 데이터를 지금 백업을 해야 되는 부분을 왜 알려드리냐면 이 데이터 백업 안 해놓으시고요.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하시면 복구하시면 데이터가 모두 다 삭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뭐 OA 프로그램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다? 그러면 저희 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거 하시면 뭐가 되져요? 컨트롤 C는 복사죠. 컨트롤 V는 붙여넣기죠. 근데 원래 있었던 장소에다 붙여넣으면 뭐가 되져요? 기존 자료에 덮어쓰기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요. 그래서 기존 자료가 모두 다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력했던 정보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봐야 된다라고 하면 백업을 해놓으시고 다른 정보들을 불러서 사용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백업 기능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우린 지금 현재 어디에 데이터가 백업이 됐는지 내용들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렇게 DB가 백업된 부분의 정보가 보여집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이게 백업이고요. 자, 백업되어 있는 또는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았다 라고 하시게 되면 그 기출문제를 저희가 풀 때마다 뭐 해주셔야 돼요? 복원해 주셔야 되겠죠? 데이터를 가져다 넣으셔야 되겠죠? 그럼 그때 쓰시는 게 DB 복원입니다. 그럼 DB 복원이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기본 백업 복원을 할 건지, 그럼 기본 백업 복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상단에 보시면 우리 C 드라이브에 iCube라고 되어 있는 iCube 코어 안에 iCube 코어에 iCube 코어 DB에 우리 백업이라고 하는 BAK라고 하는 부분에 데이터를 가져다 넣고 거기서 불러드리겠냐 이걸 묻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근데 저는 기출문제이다. 그럼 데이터 내려받아서 압축을 풀었을 것이고 그 폴더를 선택해서 가지고 올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 백업 폴더 복원이 아니라 뭐로 가셔야 되겠어요? 다른 백업 폴더 복원이라는 걸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지금 분명히 메시지 들어오죠. 이런 건 좀 적색으로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연결되어 있는 핵심 ERP DB는 무엇 될 것이다? 삭제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원하겠냐라고 묻죠. 네, 할 거예요. 예 눌러주세요. 그럼 경로 선택하라고 들어오죠. 저는 바탕화면에 있는 조금 전에 백업해놨던 요 데이터 가져가는 걸 해볼게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엇되는 거, 우리 그 건전지 충전하는 것처럼 녹색이 축축축축 채워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컴퓨터 사양이 좋을수록 빨리 되지겠죠. 근데 컴퓨터 사양이 낮으면 한참 걸리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복원이 완료됐다고 나왔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업과 복원은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프로그램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이건 미리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무슨 부분, 복구와 백업하는 부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으신 프로그램, 저는 2022년도 ERP에 대한 프로그램 인스톨 파일 받았고요. 자, 요 안에 압축은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간혹 다운로드 받으시고 압축 파일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도 폴더가 열려요. 그 안에서 아무리 실행 파일을 눌러도 안 된다고 해서 안 되세요. 반드시 압축을 푸시고, 그러면 지금 zip 파일처럼 보여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러면 요거 더블 클릭하시고 안에 관련된 내용들 상당히 많죠, 여러분. 저희는 누구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신다. 자, 여기 핵심 ERP 개선이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요것도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읽어보시고요. 저희는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 중에 인스톨을 하실 거니까요. 무슨 부분을 가신다. 코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코어라고 되어 있는 셋업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 설치하겠냐고 묻죠, 여러분. 요즘 버전들은 이렇게 허용해달라고 하죠. 이게 보안 수준이 높아서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코어 큐브 셋업 exe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합니다. 자, 설치하시게 되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하고 다른 메시지 하나 더 뜰 거예요. 뭐가 뜰 거냐면 전 미리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하실 거예요 라고 먼저 묻고요. 근데 제가 제거하실 거예요 라는 것도 왜 보여드리냐면 저희가 기출문제를 풀다 보니까 2022년도 버전 가지고 열심히 2022년도 기출문제도 풀고 2022년도 연습도 했어요. 근데 2021년도 기출을 풀고 싶어요. 그럼 프로그램을 2021년도 버전으로 또 설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설치하실 땐 지금 기존에 있었던 설치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제거하느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삭제하겠냐고. 그럼 삭제하시고 무엇 하시면 된다?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대한 부분에 충족 요건이 미충족이면 무엇 되더라? 설치가 아예 안 되세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exe 파일로 설치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저는 삭제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고 설치하는 화면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프로그램 제거가 모두 됐어요. 자, 모두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바탕화면에 있던 아이콘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거가 되면 모두 다 아이콘까지 삭제가 됩니다. 자, 그 부분까지 다 됐고요.
저희 이제 다시 뭘 하는, 우리 다시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이런 일은 없어요. 자, 그러면 셋업 파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지금 얘 눌러주시게 되면 OS 체크, CPU 체크, 메모리 체크, 그리고 디스크 체크까지 모두 다 체크가 돼서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설치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올까요? 우리 라이센스가 안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 부분에 동의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저희는 동의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설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핵심 ERP 설치한다라고 메시지가 들어올 거고요. 설치가 다 끝날 때까지 무엇 해주시면 된다? 기다려주시면 되겠죠. 네, 이거 컴퓨터 사양들이 사실상 요즘에 좋은 컴퓨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컴퓨터 사양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방 설치가 끝나요. 근데 이제 컴퓨터 사양이 낮은 부분은 실제적으로 설치할 때부터 계속 삐덕삐덕거려요. 근데 아까 우리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모두 다 충족이 되어 있었다라면 대체적으로 요즘에 설치가 안 되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안에 우리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은 이 인스톨 폴더 안에 가면 내용 가득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가득 있냐면 간혹 아직도 설치가 잘 안 되는 PC들이 있다 보니까 안에 매뉴얼집을 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설치가 안 되시면 안에 매뉴얼집을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이죠? 여기 지금 설치되고 있는 거 제가 보여드린 부분에 여기 보시면 핵심 ERP 2022 설치 매뉴얼이라는 글씨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가시면 설치하는 순서도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DB2라는 건 뭘까요? DB2는 우리 데이터 백업하고 복구하는 거 있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개선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버전 2022 버전은 이런 개선사항이 있으니 업무에 활용하라고 또 써주셨네요. 업무라기보다 이제 시험 준비하시거나 공부하실 때 활용하라고 써준 거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참조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이 프로그램은 서버 구축용이에요. 그래서 서버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사양이 낮으면 서버를 돌려가면서 우리가 구동하는 거라서 메뉴가 빨리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 모래시계가 있는 것처럼 메뉴가 금방 안 떠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뱅글뱅글 돌고만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 컴퓨터 사양이 낮은지를 먼저 보셔야 될 거예요.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세요. 그래서 컴퓨터 사양도 용량도 좀 되고 하셔야 실제 연습하실 때 문제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치가 이제 되고 있고요. 금방 끝나지는 부분이어서 저희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치가 모두 다 끝나면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iCube 핵심 ERP 2022라고 하는 부분에 인트로 파일 모두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완료라는 창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 완료라는 창에 대한 부분이 자동으로 닫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 완료 버튼 누르셔도 되세요. 그러면 완료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창이 들어오세요. 네, 이렇게 또 화면창이 들어올 거고 혹시 프로그램 설치를 했는데 무슨 부분 아래쪽에 저 완료창이 나오지 않고 지금 현재 접속 정보가 잘못되었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내려받았던 인스톨 파일 있으시죠? 이 폴더 안에 가셔서 util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자, 이 util 폴더에 가시고 그리고 코어 체크라는 게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정상적으로 설치되는 것처럼 계속 돌아가고 있었는데 설치 가장 마지막에 완료 버튼이 안 나오고 계속 뭔가 충전되는 상태에서 계속 있는데 이 화면이 안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편에 가려져 있는 부분에 접속 정보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util 폴더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코어 체크라는 걸 눌러주세요. 항상 버전이 높은 요즘 버전들 이렇게 메시지가 뜨죠. 자, 이 코어 체크가 현재 여러분들이 서버 구축으로 써야 되는데 그 서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체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버 확인, ICP, IP라고 해서 나온 부분에 포트 확인까지 모두 다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접속 정보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여기 DB 체크와 로그인 체크 쪽이 모두 다 X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이 빨간색 X가 파란색 동그라미로 바뀌어요. DB 체크가 동그라미 파란색으로 바뀌면 로그인 체크 글씨가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도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X를 동그라미로 바꿔주셔야 되신다는 거. 이게 간혹 지금 여기 설치하는 부분에서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설치할 때도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는 어제
지금 수업하는 거 따라하면서 연습을 분명 했다. 근데 오늘 PC를 켜고 접속을 했더니 접속 정보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까지 썼던 ERP가 구동이 안 돼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 경우에도 요 DB 체크 자리가 X로 되어 있는 경우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SQL 서버라고 되어 있는 서버 도구를 찾으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util이라는 폴더에 들어오셔서 지금 나와져 있는 누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우리 코어 체크라는 걸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 모두 다 파란색 동그라미인지 꼭 확인하셔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요거까지 보여드렸고요. 저는 미리 이 부분이 제대로 되는지 구동 부분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0000 네 자리가 들어와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부분 버튼 누르시면 완료라는 버튼 누르시면 지금같이 프로그램 화면 반드시 교재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 같이 구동해야 되기 때문에 버전은 202 이게 2021년도 버전 설치했다 그러면 2021로 나올 거고요. 2023년도다 그럼 2023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연도의 버전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설치한 버전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회사 코드부터 사원 암호까지는 모두 다 공란입니다. 네, 모두 다 공란이고요. 정확하게 설치가 다 됐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럼 이 자리에 오셔서 회사 코드 자리에 오셔서 0000 숫자 4개를 넣어주세요. 요건 본강좌 들어가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엔터 하시면 시스템 관리회사라는 거로 들어옵니다. 만약에 프로그램 설치가 올바르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저 04개를 누르고 엔터를 쳤을 때 접속 정보가 올바르지 않습니다라고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면 프로그램 설치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반드시 재설치를 하시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설치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세요. 그래서 회사 코드 0000까지만 넣어보셔도 되세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정상적이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설치까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최소한 설치가 되어 있어야 저랑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될까요? 입력도 하시고 연습도 하고 입력했던 데이터 가지고 뒤로 끌어서 쓰시는 것부터 진행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백업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강좌가 조금 길어요. 요거는 시험하고 관계 없으신 거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구동하기 위한 부분 때문에 알려드린 부분, 시험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부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로그인의 화면은 ERP의 특징은 로그인의 화면은 실제 업무에서 쓰실 때도 똑같은 화면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처음 설치하는, 더존 프로그램 처음 설치하는 회사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아는 척을 하신다라면 회사 코드는 항상 뭐로 시작한다? 처음엔 0000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 버전, 실제 업무에서 쓰는 실무 버전 모두 다 동일합니다. 네, 동일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강좌부터는 우리 무엇으로 들어가실 거냐면 물류와 생산의 기초 정보와 관련된 공통에 대한 등록 정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